네, 안녕하세요. 금융 이슈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 주요 영미권 매체들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뉴욕타임스 내용을 참고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최소한 도시 10곳에서 여전히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시에서는요,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번에 러시아 공격은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의 그런 크림 대교 폭발, 이 파괴한 데 따른 보복성의 공격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러시아 공습으로 차량이 폭발을 해서 불타고 있는 가운데 이 경찰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사법총국 장관은 지난주 주말 우크라이나 키우시에 방문 중에 있었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 이 러시아의 키우 공습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이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이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의 장관은요, 빠르게 피난 장소로 대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ransfer to the hotel shelter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G7 긴급회의 소집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About convening an emergency meeting of a group of 7 leaders to figure out what to do in response to Russia's attacks on Monday 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방공체제를 강화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긴급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러시아 공습에 대해서 extreme concern을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Reaffirmed his full support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러시아의 우방국이나 러시아의 동맹국으로 볼 수 있는 이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에 접경한 이 벨라루스는요, 밀접한 동맹국인 러시아와 함께 합동 군사 그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이 이러면서 The West wanted to draw Belarus into a war and the NATO was considering possible aggression against our country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하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보면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기를 원한다. 이 나토가 벨라루스에 공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이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시에서 테아트라나 스퀘어 메트로 스테이션에 위치한 이 지하 피난처에서는 이 사람들이 피난을 막고 있으면서 언제쯤 나가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특파원의 뉴스가 있었고요. 지난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던 초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 문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 충전을 위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제공한 사진을 발췌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휴대폰 충전을 대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또한 키이우 시민들은 멈춰 있는 지하철에 앉아서 이 러시아발 공습 상황을 피하고 있다는 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People are also sitting on board to stop the trains as they take shelter 라고 소개가 되어 있던 문장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작전 참모는 이 성명서를 밝혔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전 6시 20분부터 오전 11시 15분까지 총 7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군사당국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유럽의 고위 외교관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타깃으로 공격했다고 비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Deeply shocked,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의 공격에 Russia's attacks on civilians,
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던 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 보면요.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할 만했는데 이 수개월 동안 러시아의 국영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타깃을 군사 부문에서 한정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도발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명분을 심어줄 수 있는 입장으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명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보게 되면 Under strikes against the Ukrainian cities as their top story.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공습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타깃으로 했다고 메인 뉴스로 전했다는 하나의 그런 소식이 눈에 띄었고요. 또 보면은 주요 인프라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가 공격 강도를 높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볼 수가 있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요, 이 오전 11시까지 기준했을 때 주요 지역 8곳과 키이우 등지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 11곳이 훼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11 important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8 regions and in Kiev were damaged as of 11 a.m.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단행한 대량 공습은요, 이 크림대교 폭발에 따른 복수, retaliation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반응도 없이 이런 범죄를 남겨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당연히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고요. Leaving such a crime without a response is just impossible. 라고 자신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했던 보복이란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니까 크림대교가 폭발됐던 지난주 토요일에 그런 복수에 따른 처사였다. 그래서 명분을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조금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 대량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도시 그리고 민간인을 대타깃으로 했다고는 하는데요.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 내성화가 생긴 듯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의 그런 예상보다 더욱 좋게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강한 긴축,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은 소폭 하락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 유로존의 주요 벤치마크 지수들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워낙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다 보니까요. 그렇게 낙폭을 키우지 않으면서 시장의 이후 나올 재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러시아는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최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지난주 크림대교 폭발에 따른 보복이라는 입장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입으로 나왔고요. 러시아는 국영 방송을 통해서 군대가 아닌 도시를 타깃으로 했다고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 프랑스와 긴급 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나올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소식이었고요. 푸틴은 이번 공습은 크림대교 폭발에 따른 보복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 그리고 영미권의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해 주요 매체들이 다루고 있다는 점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영미권의 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 가격은 크게 낙폭을 키우지 않으면서요. 이 러시아의 도발, 러시아의 보복적인 처사에 대해서 큰 반응, 이 관련된 재료에는 큰 반응을 현재까지는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융 이슈 TV였고요. 저는 또 관련된 뉴스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